어느 순간 거울을 보면서 예전과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마음이 묘해질 때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줄어들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으며 예전처럼 몸이 가볍게 움직이지 않다 보니 이제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특히 주변에서 이 나이에 뭘 새로 하겠느냐는 말을 듣다 보면 저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믿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나이가 있는 사람이 새로운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괜히 무리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경우도 있지만 남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인생까지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분명 젊었을 때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젊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실패와 성공, 사람을 보는 눈과 세상을 이해하는 힘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무작정 뛰어들었다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한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일은 젊을 때의 도전과 조금 다르지만 반드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줄여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이 나이에 누가 나를 써주겠어.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이보다 더 큰 장애물이 바로 이런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직장생활만 하다가 은퇴한 뒤 갑자기 하루가 너무 길어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쉬는 것이 좋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게 되면서 자신이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 관심이 있었던 분야의 공부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컴퓨터를 켜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매일 조금씩 배우다 보니 몇 달 뒤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배운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된 것도 아니고 유명해진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는 다시 내일을 기다릴 이유가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작이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큰 돈을 투자해야만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평소 관심이 있었던 책을 읽거나 운동을 배우고 악기를 익히거나 글을 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여행을 계획하는 것처럼 작은 변화도 충분히 삶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즐거움을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성공과 돈, 승진처럼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편하게 밥을 먹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은퇴와 함께 자신의 역할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직책을 내려놓고 나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자녀가 독립하면 부모로서의 역할까지 줄어들면서 갑자기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잃은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직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저 자신이 가진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은 젊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자산입니다. 실패했던 경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기억도 있으며 잘못된 선택을 했던 순간도 있지만 그런 경험들이 쌓여 지금의 판단력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살아온 시간만큼 경험이 쌓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경험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은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살아갈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교를 줄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누구는 자녀가 잘 됐고 누구는 재산을 많이 모았으며 누구는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보면 저 자신만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출발점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며 건강과 가족관계, 경제적인 상황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의 인생을 기준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도 만족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에서는 남들은 어떻게 살까보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조금 더 자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과 직장을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는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어떤 사람들과 지내고 싶은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무리한 운동을 할 수도 없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더라도 체력이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이 생겼다는 사실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전보다 속도가 느려졌다면 천천히 하면 되고 체력이 부족하다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젊었을 때와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아쉬운 것은 실패한 일이 아니라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때 시작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때 배웠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마음속에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이제 늦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결과가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시작해봐야 알 수 있고 작은 시도 하나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나이가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2부에서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이용해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나이가 들수록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몇 가지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실제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시작하기도 전에 결과를 걱정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실패할 시간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시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해서 반드시 큰 성공을 거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일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도전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만족하기 위한 도전이라면 실패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가진 경험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평생 직장에서 사람을 상대했던 사람이라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오랫동안 장사를 했던 사람이라면 물건을 고르는 눈과 고객의 마음을 읽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직접 사용해본 경험이 많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책이나 인터넷으로 배워야 하는 것들을 오랜 시간 살아온 사람은 실제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이 언제나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험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바꾸어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은퇴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어졌지만 다시 장사를 시작하기에는 체력도 부담스럽고 자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에서 장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물건 고르는 방법과 손님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고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 작은 강의와 상담을 하면서 새로운 역할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대단한 사업을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시간이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험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많지만 너무 오래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귀중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사람은 반드시 많은 친구를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과 가볍게 교류하는 것만으로도 삶에 새로운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완전히 단절되어 살아가면 생각이 한쪽으로만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세대의 생각을 접하다 보면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요즘 사람들은 왜 저러냐라는 말을 쉽게 하게 되는데 세상이 변했다면 내가 모든 것을 예전 방식으로만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배울 것은 배우고 새로운 기술도 조금씩 익히면서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가지씩 배우면 되고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늙어서 못한다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실제 능력보다 더 큰 벽을 스스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빼놓고 새로운 삶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젊을 때처럼 무리해서 운동하거나 짧은 기간에 큰 목표를 이루려고 하기보다 지금의 몸 상태에 맞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조금씩 걷고 몸을 움직이며 충분히 쉬는 것만으로도 생활의 활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루에 10,000보를 걸을 수 있지만 나는 3,000보밖에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움직였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고 지금의 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수입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자산과 지출을 다시 점검하고 앞으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알아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것보다 실제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젊을 때는 더 큰 집과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목표로 삼았다면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생활비와 건강, 인간관계, 여가시간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보다 내가 실제로 편리하고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족에게 지나치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자녀의 인생과 나의 인생은 결국 별개의 삶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동안 나 역시 내 삶을 살아야 하고 자녀의 성공을 나의 행복 전체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독립한 뒤에도 부모가 자신의 시간을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면 가족관계도 오히려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필요할 때 만나고 도움을 주는 관계가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계보다 오래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도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지만 이제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만나고 돌아온 뒤 마음이 편안한 사람과는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관계라면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구독은 무료지만 정보는 오래 남으니 구독 눌러주세요. 모든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계속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늦었고, 여행을 시작하기에 늦었고, 운동을 시작하기에 늦었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늦었다고 생각하면 결국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있지만 할 수 있는 일까지 나이 때문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시작한 일이 1년 뒤 어떤 결과를 만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결과가 생길 가능성도 없습니다. 책 한 권을 읽는 데서 시작할 수도 있고 동네를 걷는 것에서 시작할 수도 있으며 오래 미뤄두었던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이 얼마나 긴가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가 줄어든다고 해서 하루의 가치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서 오늘을 쉽게 흘려보내지만 나이가 들면 평범한 하루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작은 틀 안에 가두지 마세요. 예전처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방법을 바꾸면 되고 속도가 느려졌다면 천천히 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가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무조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현실적인 변화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것과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지울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다르게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나간 선택을 후회하는데 모든 시간을 쓰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선택 하나를 바꾸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결국 늙었다는 것은 인생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 왔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처럼 살 필요도 없고 남들과 똑같이 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몸과 형편, 경험에 맞는 나만의 삶을 다시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무엇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다시 갖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작은 기대가 생긴다면 나이는 더 이상 인생을 멈추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바탕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는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정보는 찾았지만 정작 이 영상 만드는 사람에게 구독 한번 눌러주는 건 갑자기 손가락 관절 때문에 피하지요. 왜들 그러는지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집안일의 부담까지 완전히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바닥에 머리카락이나 먼지가 자주 쌓이고 물걸레 청소까지 해야 한다면 매일 직접 청소하는 일이 생각보다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럴 때 로봇 청소기를 활용하면 반복되는 집안일을 조금 덜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로보락 로봇 청소기입니다. 로보락 공식 정보에 따르면 이 제품은 흡입과 물걸레 청소를 함께 할 수 있고 최대 18,500파스칼의 흡입력과 듀얼 엉킴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머리카락이나 반려동물, 털이 많은 집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모서리 청소입니다. FLEXIARM 기술을 적용해 벽이나 가구 주변까지 사이드 브러쉬와 물걸레가 접근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평소 로봇 청소기가 지나가기 어려웠던 가장자리까지 보다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청소가 끝난 뒤 관리가 번거로울까 걱정되는 분들에게도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다기능 토크를 통해 물걸레를 최대 75도의 온수로 세척하고 온풍으로 건조하며 먼지 자동 비움과 물통 자동 채움 기능도 지원합니다. 제조사 안내 기준으로 먼지통은 최대 65일간 수동으로 비울 필요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라이다 기반 내비게이션으로 집안 구조를 파악하고 청소 경로를 설정하며 장애물을 감지해 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청소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원하는 공간을 선택해 청소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청소 시간을 줄이고 싶거나 흡입과 물걸레 청소를 한 번에 관리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런 로봇 청소기가 생활에 작은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의 구조와 바닥 재질, 반려동물 유무, 청소 빈도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제품 기능과 현재 가격을 확인한 뒤 내 생활에 정말 필요한 제품인지 천천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끝까지 다 보셨는데 구독 버튼 앞에서는 갑자기 손가락이 신중해지지요. 구독 누르는 거 다들 그래요.